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누에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내겐 보여 그토록 찬란한 너의 날개. 겁내지마 할 수 있어.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태양처럼 빛을 내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작부터 활기차게 큰 소리로 인사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요, 1월달 너무너무 추웠잖아요. 지긋지긋한 강추위도 이제는 어느 정도 물러갔고, 제 나름대로 새로운 마음으로 2026년 다짐도 해봤습니다. 올해는 뭔가 변화의 폭이 큰 한 해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자, 꿈속에서도 매일 바쁘고 버라이어티 합니다. 제가 오늘 이런 느낌의 기운을 담아서 97회 김종환의 뮤직톡 이제부터 신나게 출발해볼까 합니다. 차선 다리 위에 마지막 이별은 스치는 바람에도 마음이 아파와 왜 잡지도 못하고 서서 눈물만 흘리고 있어. 거니던 발걸음을 멈추고 멍하니 저 강물을 보아도 아무 말 없이 흘러만 가고 나만 홀로 서 있네. 건널 수 없을 거라 생각만 하고 있어. 무거운 발걸음 저 다리 건너서서 몇 번을 돌아보고 그대를 바라보며 잡지도 못하는 바보 같은 나. 이 차선 다리 위밑에 서로를 불러보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서 저 다리 건너서서 몇 번을 돌아보고 그대를 바라보며 잡지도 못하는 바보 같은 나. 이 차선 다리 위밑에 서로를 불러보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서 안 들리네.
자, 오늘 첫 곡은요, 저한테도 상당히 의미 있는 곡입니다. 2차 선다리. 자, 우리 차태현 씨의 노래였는데, 이 노래는, 글쎄요, 제가 이 영화, 복면다로라는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봤는데, 사실 흥행을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취향의 그 영화고, 또, 노래가 많이 나오는, 그런 그 스토리였기 때문에, 마침 이게 이제 복면을 쓰고, 노래를 하는 그 진짜 2차선 달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래에 꽂혀서 사실 이 영화가 나오고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 동네에서 가요제를 했는데 제가 복면을 쓰고 가요제에 참가를 해서 유일하게 진짜 1등한 그 곡입니다. 그래서 너무 저한테는 가슴에 탁 와닿는 곡이고요. 너무 제가 아끼는 곡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곡을 골라봤습니다. 오늘은 여느 때와 달리 저의 마음가짐이 좀 비장합니다. 올해 1월이 최근 몇 년간의 겨울 추위와 비교되는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낸 것 같아서 하루하루 삶을 더 집중하게 되고요. 몰입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주위를 둘러봐도 다들 힘들다고 하고 뭐 저도 사실 힘들기는 한데 그래서 좀 예전하고 좀 달라요.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자, 이렇게 긍정 마인드고 긍정 바이러스인 제가 넉넉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죠. 발버둥 쳐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 기준이긴 하지만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순간순간 나의 삶에 의미와 영향을 끼쳤던 노래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다들. 그래서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나의 인생에 위로와 희망이 됐던 노래들. 자, 이제부터 우리 같이 공감해 볼까요? 먼저 노래 좀 더 두 곡 다시 듣고 본격적으로 우리 97회 김정은 뮤직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모나리자 또 이 노래와 또 우리 김종수 씨 우리 형님의 당신이라는 노래까지 두 곡 연달아 듣고 오겠습니다. 내 모든 것
바라보니 눈물이 솟네. 고왔던 여자의 순정을 이 못난 내게 바쳐두고 한마디 원망도 안 채 긴 세월을 보냈지. 맹세하리라 고생 많은 당신께 이 생명 가는 날까지 그대를 사랑하리. 고왔던 여자의 순정을 이 못난 내게 바쳐두고 한마디 원망도 안 채 긴 세월을 보냈지. 난 맹세하리라 고생 많은 당신께 이 생명 가는 날까지 그대를 사랑하리. 두 곡 잘 듣고 왔습니다. 조용필의 모나리자 그리고 김정수의 당신. 이 두 곡을 선정한 이유도요,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모나리자 같은 경우가 이제 1988년도에 발매가 됐었고, 김정수의 당신 같은 경우는 이제 1990년도에 발매가 됐는데, 제가 1987년도에 첫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20살 때. 그런데 이제 제가 다니던 직장이 굉장히 회사가 좀 큰 회사였고, 나름대로 이제 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인원도 그때 1000명 정도 됐죠. 예. 그런데 마당이 되게 넓었어요. 그래서 6월 달이 되면 항상 그 장미꽃이 만발했는데, 회사 축제로 매년 6월에 장미 축제의 가요제를 이제 개최했죠. 그리고 이제 초대 가수, 그때 신여범 씨, 김한선 이런 가수들도 이제 부르고, 또 산에 각 부서별로 이렇게 노래자랑도 해서 제가 이제 2년 터울로 이제 한번 나갔었는데, 그때 불렀던 노래들이 이제 모나리자 그리고 당신 이런 곡으로 또 회사에서도 상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들려드렸던 노래죠. 2차선 다리와 더불어서 저한테 가요제와 굉장히 연관이 많고, 또 제가 애착하는 노래들로 오늘 또 많이 그렇게 플레이리스트에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제 취향도 아마 좀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인생을 살면서 음악을 항상 20대부터 그 어릴 나이부터 접하고 살았지만, 특히나 그 순간순간 저한테 의미 있는 곡과 또 제가 정말 시련을 겪었을 때 위로가 돼준 곡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엄선해서 한 10곡 정도를 뽑아왔고요. 먼저 이제 그 제 첫 직장 가요제에서 이제 요 두 곡이 이제 입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근데 직장 생활이라는 게 그렇죠. 요즘 MZ 세대들은 한 직장을 그렇게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길어봤자 한 3년 정도에서 다시 이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80년대 후반, 중반에 이렇게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거의 회사에 뼈를 묻는다. 예, 그런 그 심정으로 거의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제가 그 첫 직장을 10년을 딱 다녔거든요. 그런데 좋은 기억이 사실 많죠. 많은데 이제 10년을 딱 다니고 그만둬야 되겠다는 마음이 먹은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명태바람이 불고 회사 인원을 감축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보다 10살이 많은, 제가 20살이면 30살, 31살 그렇게 선배들, 지금 뭐 대리 주임 그 정도 되는, 저를 정말 잘 이끌어주고 일을 많이 알려주셨던 그런 존경하는 선배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또 그리고 과장급들, 정말 제가 존경하는 과장님들이 막 회사를 잘리고, 그냥 막 명태예요, 그냥. 그때 당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환보직을 하고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과연 내가 30살 정도 돼서, 그때 한참인데, 야, 이거 뭐 회사에서 나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저렇게 어떻게 보면 좀 회사의 잣대에 제가 그냥 휘청휘청거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10년만 딱 다니고 그만두자 해서 과감하게 10년 다니고 사표를 써서, 그때 진짜 10년을 다녔는데 저는 그래 나름대로 좀 기대를 하고 다른 사회에 딱 진출을 해보니, 그 칼바람은요,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시련이 매일매일 왔어요. 그때 제가 27에 결혼했으니까 우리 큰애가 이제 끼케봐 3, 4살밖에 안 됐는데, 완전히 뭐 길거리로 어떻게 보면은 뭐 회사를 구한 게 아니라 이제 다이렉트 세일을 해보려고, 영업을 해보려고 나온 거였거든요. 가장 젊고 제가 상태가 좋은 시기에 그렇게 바닥을 헤매면서 안 해본 게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다이렉트 세일이라고 하는 보험, 그리고 이제 정수기 판매를 시작을 했었죠. 지금이야 정수기라든가 뭐 그런 비대 이런 집에서 쓰는 물품들이 다 어떻게 렌탈로 좀 바뀌었지만, 그때만 해도 한 30년 전만 해도 렌탈이라는 개념이 없고 무조건 정품을 사야 되는, 그러니 제가 권유하는 저도 문제지만 그걸 사는 사람도 얼마나 부담이 컸겠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보험 판매원 같은 경우는 유럽 선진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하고 완전 시스템이 다르죠. 그네들은 선진국이라고 해서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보험 설계사를 굉장히 우대를 해주죠. 시험도 어렵고 어떻게 보면은 국가 공인 그 회계사나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대업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사실 우리나라 생명, 인간의 생명에 진짜 좌지우지되는 그런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이잖아요. 사후세계에서 가장 필요한, 내가 정말 고통을 겪었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보험이고, 근데 우리나라는 보험 설계사가 너무 많습니다. 설계사 그 시험을 합격하면 바로 현장에 투입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좋은 의미이긴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상대방한테, 주위 사람들한테 너무나 부담을 주는, 그런 걸로 좀 인식이 바뀌어 버렸어요. 잘못된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시작을 해서 1년 이내에 많이 그만둬 버리고, 이래서 이게 좀 정책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저는. 근데 그때 저도 이거를 욕 안 먹으려고 너무 힘들었는데 3년을 버텼어요. 30대 초반에. 정수기 판매도 그래도 6개월 정도 했죠. 지금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지만, 그냥 제 과거에 뇌리에는 너무 깊게 박혀있는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그리고 다시 뭐 다른 회사에 이제 들어가긴 했지만, 아무튼 그때 제가 바닥을 누비면서 이게 직장생활 했었으면 10일, 뭐 5일 요때 그 월급을 받잖아요. 그때 달콤한 그 생활이 너무나 그리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노래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도 많이 위로가 됐던 곡이 또 2곡이 있습니다. 그 노래를 좀 듣고 올까요? 이정석의 사랑하기에, 그리고 신승훈의 미소 속에 비친 그대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하기에 떠나신다는 그 말 나는 믿을 수 없어.
사랑한다면 왜 헤어져야 해? 그 말 나는 믿을 수 없어. 하얀 찻잔을 사이에 두고 그대에게 하고 싶은 말, 사랑한다는 말하기도 전에 떠나가면 난 어떡해. 홀로 애태웠던 나의 노래가 오늘 이 밤 다시 들릴 듯한데, 그 많았던 순간 우리의 얘기 저 하늘에 그대 가슴에 들릴 듯한데, 날 사랑한다면 왜 떠나가야 해? 나에겐 아직도 할 말이 많은데 정녕 내 곁을 떠나가야 한다면 말없이 보내드리겠어요. 하지만 나는 믿을 수 없어요. 그대 떠난다는 말이. 사랑하기 떠나신다는 그 말 나는 믿을 수 없어요. 홀로 애태웠던 나의 노래가 오늘 이 밤 다시 들릴 듯한데, 그 많았던 순간 우리의 얘기 저 하늘에 그대 가슴에 들릴 듯한데, 날 사랑한다면 왜 떠나가야 해? 나에겐 아직도 할 말이 많은데 정녕 내 곁을 떠나가야 한다면 말없이 보내드리겠어요. 하지만 나는 믿을 수 없어요. 그대 떠난다는 말이. 사랑하기 떠나신다는 그 말 나는 믿을 수 없어요. 너는 장미보다 아름답진 않지만 그보다 더 진한 향기가, 너는 별빛보다 환하진 않지만 그보다 더 따사로워. 탁자 위에 놓
아무 말도 없는 그대 나만을 바라보며 변함없는 미소를 주네. 내가 아는 사랑은 그댈 위한 나의 마음 그리고 그대의 미소. 내가 아는 이별은 슬픔이라 생각했지. 하지만 너무나 슬퍼. 나는 울고 싶진 않아. 다시 웃고 싶어졌지. 그런 미소 속에 비친 그대 모습 보면서 다시 울고 싶어지면 나는 그대를 생각하며 지난 추억에 빠져 있네. 그대여. 바라바바바바 바라바바바바바 바바바바바바 내가 아는 사랑은 그댈 위한 나의 마음 그리고 그대의 미소. 내가 아는 이별은 슬픔이라 생각했지. 하지만 너무나 슬퍼. 나는 울고 싶진 않아. 다시 웃고 싶어졌지. 그런 미소 속에 비친 그대 모습 보면서 다시 울고 싶어지면 나는 그대를 생각하며 지난 추억에 빠져 있네. 그대여. 울고 싶진 않아. 다시 웃고 싶어졌지. 그런 미소 속에 비친 그대 모습 보면서 다시 울고 싶어지면 나는 그대를 생각하며 지난 추억에 빠져 있네. 그대여.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이정석의 사랑하기에 그리고 신승훈의 미소 속에 비친 그대. 노래 너무 좋죠. 진짜 8, 90년대 노래가 너무너무 좋은 노래가 많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들어도 너무 세련되고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97회 방송 인생 살면서 진짜 어떤 상황에서든 진짜 위로와 희망을 줬던 노래들로 지금 꽉 채워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저 같은 상황이 아마 똑같은 상황은 아니더라도 순간순간 있었을 겁니다. 그때 정말 노래를 좋아했었으면 이 노래가 나의 진짜 우울한 마음을 대변해주고 버틸 수 있게 해주고 오늘의 내가 있게 해준 그런 명곡들이 아마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공감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아까도 이제 쭉 이야기를 이어오고 있는데 젊은 나이에 이렇게 길바닥에서 다이렉트 세일을 하면서 너무 값진 경험을 하긴 했지만 수입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네.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너무 수입이 불규칙하다 보니까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다 아시겠지만 그 달콤한 그 월급날 때문에 못 그만둔 사람이 너무나 많거든요. 저는 후회는 없는데 어쨌든 그때 30대 때 그런 경험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저는 내가 진짜 삶을 우리 처자식을 제대로 케어를 못하겠다 해서 작정하고 회사를 또 들어갔죠. 그래서 5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회사 또한 두 번째 직장은 진짜 너무나 많은 수모를 겪으면서 30대 중반에 5년 동안 이게 뭐라 그럴까요? 군생활보다 더한 극한 체험을 했다고 할까요? 네. 그게 뭐 이해가 선뜻 안 되시겠지만 어느 회사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윗상사든 특히 뭐 윗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죠. 다시 만날 수 없는 윗상사의 만행. 마냥 진짜 본인의 권력을 이용해서 마치 그 밑에 직원을 종 부르듯이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배려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고 항상 채찍만 가하는 전형적인 꼰대. 지금도 이제 인생이 많이 고달프고 힘들 때면요. 그때 이제 20여 년 전 생각을 쫙 눈을 감고 생각을 해봅니다. 힘들었다는 생각에 정신이 다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 번쩍 들고요. 다시 그래 초심으로 돌아가자. 내가 그때도 버텼는데 지금 못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저를 더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줬고 우유부단했던 저를 정신 번쩍 들게 만들어줬던 우리 이사님 몇 번 방송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 참 그래서 제가 이제 30대 중반에 5년 동안 딱 버티고 어느 회사 가거나 힘든 부분들은 다 있잖아요. 사람도 힘들고 일도 힘들고. 근데 일이 힘든 건 참을 수 있는데 사람이 힘든 거는 정말 참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픈을 하게 되죠. 제가 팔자에도 없는 진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저는 사업을 할 줄 몰랐습니다. 근데 열심히 잘했죠. 했는데도 그때도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실 방해를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았고 뭐가 그렇게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영업을 못하게 방해를 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버텨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많이 돌았습니다. 돌아왔고 눈이 말씀드리지만 다시 태어나면 저는 기계 쪽은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아요. 뭐 기계치가 아니라 저하고 적성에 전혀 맞지 않는 일을 그렇게 했으니 그때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제가 별명이 후기 인상파였겠어요. 하도 인상을 쓰고 다녀서. 근데 음악이라는 그 매개체가 너무나 큰 위로와 저한테 힘을 줬던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때도 30대 중반인데 이 노래를 지금 들려드릴 노래를 너무나 많이 부르고 좋아했던 것 같고 지금도 기회가 되면 이제 부르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많이 알려진 곡입니다. 박상민이라는 가수의 상실 그리고 진시몬이라는 가수는 이따만 해도 발라더였는데 지금은 이제 트로트로 전향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약 같은 친구라는 노래 아주 명곡을 발표하셨죠. 제가 이제 노래교실에서 많이 어르신들하고 호흡하는 노래긴 한데 오늘은 이제 박상민의 상실과 그때 제가 많이 불러봤고 들어봤던 애원이라는 곡까지 두 곡을 여러분들한테 띄워드릴게요. 언젠간 또 다른 사랑으로 만날 그날만 기다린다고 그렇지만 널 다시 만난다 해도 모자란 내 사랑은 몸도 울 텐데 넌 행복해야 해
싶어. 나에게 남아있는 사랑을 이제는 다 줄 수밖에 이 사람일 거라고 이 사람뿐이라고 그렇게 믿었었는데 단 한 번도 나에게 사랑한 기회를 주지를 않아 내 앞에 누워있는 이 사람만은 안 돼 차라리 나를 데려가 한다고 행복하다고 이렇게라도 볼 수만 있다면 안 돼요. 이번만은 나 어떻게 살라고 마지막 사랑을 어떻게 하면 돼요. 난 뭐든지 다 할게요. 한 번만 사랑하게 해줘요. 고개를 쳐봐도 울어봐도 변한 건 하나도 없어. 왜 하필 나에게만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아픔을 주는지 사랑한다고 행복하다고 이렇게라도 볼 수만 있다면 안 돼요. 이번만은 나 어떻게 살라고 마지막 사랑을 어떻게 하면 돼요. 난 뭐든지 다 할게요. 한 번만 사랑하게 해줘요. 한 번만 사랑하게 해줘요. 두 곡 다 정말 명곡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노래를 선곡을 해서 쭉 듣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라디오 녹음을 하는 이 순간에도 빨리 뛰쳐나가서 가게 가서 노래하고 싶다는 생각이 확 들어요.
아, 가수도 아닌데 노래 미쳤어요, 저. 매일 이렇게 10몇 년을 이제 출근을 해서 매일 2시까지 이렇게 가게에 있는데도 손님들 노래보다 제가 더 노래를 더 하고 싶은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확실히 음악을 좋아하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전에도 항상 음악을 틀어놓고 자요. 특히 이 상실과 애원은 오늘 가서 꼭 다시 한번 제가 예전에도 많이 불러봤던 곡인데 잊고 있었던 곡이었는데 지금 다시 또 잘 불러보고 싶은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이따 가서 꼭 불러봐야지. 오늘 그렇습니다. 이게 좀 활기차게 시작을 했는데 또 점점 좀 처지는 것 같고 과거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제가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정신 좀 차릴게요. 제가 왜 가장 젊고 좋았을 것 같은 30대가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암울했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 지금 많이 단단해진 것 같아서 좋긴 한데요. 그때의 그런 아픈 상처가 지금의 저를 있게 만든 건 확실하고요. 40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진짜 저는 행복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행복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 것 같습니다. 너무 바빠질 것 같고요. 지금도 바쁘고 너무 좋아요. 예. 성격도 우유부단했던 제 성격이 180도 또 달라졌고 너무 만족합니다. 지금 제 주변에 자주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을 볼 때마다 항상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가까워지면 편해가지고 허물없이 이제 막 대하고 함부로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가까울수록 서로 더 배려를 하고 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그렇죠? 얼마 전에도 이 친구들하고 이제 거의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봅니다.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랑 이제 옛 추억을 회상하면서 진짜 긴 시간 동안 진솔하게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저와 이제 같은 나라의 또래다 보니까 이제 내일 모레 60으로 치닫죠. 징그러. 근데 이런저런 고민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게 건강했던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요즘같이 경기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불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적으로도 많이들 좀 다운되어 있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저도 그렇게 능력이 출중한 건 아니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역할이 이제 항상 좀 으쌰으쌰하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많아요. 누구보다는 좀 많은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음악 생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제 주위에 정말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축 처진 어깨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제가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좀 치유해주고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게 요즘 세상이 각박하긴 하지만 그래도 곳곳에 따뜻한 손길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더불어 사는 세상이기도 하고 해서 슬픔도 같이 하고 기쁨도 같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특히 제 절친들한테는 아무 조건 없이 지금처럼 잘해주고 싶고요. 이 우정이 지금처럼 쭉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60이 되든 70이 되든 우리가 꼰대 되지 말고 스마트한 어른으로 좀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어른 우리 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친구들, 우리 100회에 우리 이제 스튜디오에 와서 녹음도 할 건데 지금처럼만 변하지 말고 쭉 같이 잘 가보자고요. 당신들은 내 마음속에 찐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영탁의 찐이야. 그리고 우리 장민호의 남자는 말합니다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할 거야.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당신뿐.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 끌리네 끌리네 자꾸 끌리네, 쏠리네 쏠리네 자꾸 쏠리네, 심장을 훔쳐간 사람.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당신뿐. 내 모든 걸 가져도 아깝지 않은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 끌리네 끌리네 자꾸 끌리네, 쏠리네 쏠리네 자꾸 쏠리네, 심장을 훔쳐간 사람.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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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할 거야. 찐. 여행 갑시다 나의 여차여, 하나뿐인 나의 여차여. 상처투성이 병이 들어버린 당신, 여행 가서 낫게 하리이다. 나란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온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남자는 말합니다. 고맙고요 감사해요. 오직 나만 아는 사람아. 안아봅시다 나의 여차여, 하나뿐인 나의 여차여. 고운 얼굴에 쓰여진 슬픈 이야기, 오늘 밤에 지워봅시다. 나란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온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남자는 말합니다. 고맙고요 감사해요. 오직 나만 아는 사람아. 나란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온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남자는 말합니다. 고맙고요 감사해요. 오직 나만 아는 사람아.
자, 원조 미스터트롯의 두 분, 지금 스타죠, 완전히. 예, 넘볼 수 없는 넘사벽 스타가 된 우리 영탁의 찐이야, 그리고 장민호의 남자는 말합니다. 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이분들도 불과 한 6년 전만 해도 앞이 안 보이는 뿌연 안개 속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런데 진짜 한 분야에서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꿈을 향해서 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좋은 일이 계속 생기고 있고, 이분들이 또 워낙 또 인성이 좋아서 더 팬덤이 굳건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지금 살아보려고 해요. 연예인은 아니지만 조심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야겠죠. 요즘에 참 그렇죠. 세상이 각박해지고 더 심해지는 핵가족 세상, 그리고 제사와 차례를 지내는 그런 집들이 점점 줄어드는 세상에 우리가 적응을 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도 우리는 또 이런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계속 과거에 연연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런 과거가요, 사실 저는 불편한 적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옛날이 좀 아날로그 그 시절이 그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 저만 그런가요? 글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순간순간 흘러나왔던 음악과 더불어서 추억 소환의 느낌으로 우리 97회 방송을 좀 진행해 봤습니다. 저로서는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오늘도 이렇게 스튜디오에 와서 또 녹음을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또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항상 매사에 오늘 하루 건강하고 살아있음에 감사드리고요. 제 이 긍정적인 기운을 제 주위에 아는 모든 분들한테 또 팍팍 길을 넣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크네요. 항상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도 지금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우리 즐겁게 만나보도록 해요. 자, 오늘 마지막 곡은 신나게 컨트롤곡의 오마이 줄리아로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듣고 저불러 갈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사랑이 타오르던 더가랗고 검은 그녀의 눈동자 안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을 둘만의 시간. 너 Heartbreak Saturday Night 들려오는 음악 소리 내게 어떤 노래도 그보다 슬프진 않았을 거야. 내게 남은 시간만아도 그녀를 잊기에 모자랄 것 같아. 하지만 내 기억 속에 마지막 그 모습 나는 지워버리려고 해. Oh my Julia, 정말 행복한 거니 내 존재가 잊혀질 만큼 크게 소리쳐 불러보고 싶지만 Break oh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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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lia. 신나는 락앤롤 자주 가던 그 거리로 흐르는 네온 불빛. 그녀가 있을 땐 천국이었던 이 거리. 추억의 베케이션 내 마음을 묶어버린 그녀의 빨간 리본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아. 이제 눈을 감아야 보여. 나는 그녀를 느껴보고 싶어. 제멋대로 커져가는 내 사랑이 이젠 그만 단념할 수 있다.